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스타즈 시민 대나무 숲을 설치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노력 중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가 된 날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이런 5대 정책과 이런 중점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결로 발표가 됐는데 55만 5천 명 일자리 지원, 청년주택 27만 3천 호 공급,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청년대학 등록금 부담 제로 등 청년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참여했다는 게 무척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어제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차관들 그리고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얻어낸 기분 좋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문화활동 미디어 분야를 맡아서 미디어와 e스포츠 문화 발전에 특히 관심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차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법부의 판결을 보며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다짐을 보면서 아직 진짜 갈 길도 멀고 속이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상으로도 공유 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비난해라 이런 얘기를 지지자인 척 하고 있는데요.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럼에도 다 같이 힘을 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 사법개혁 등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지는 일이었다면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을 주장하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다 처리하면 끝날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현실에 발붙여 살아가고 있고 제가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현실 정치에 뜻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지켜봐온 일배성 BJ 그리고 유튜버 커뮤니티 잠식에 맞서야겠다 생각을 했고 특히 이 문제는 국회 입법이나 정부 규제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앞서 청년정책조정위에 각종 청년 정책으로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입성해서 역할을 하는 현실 정치인들도 필요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하고 혐오하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후자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죠. 당장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 후에 주역이 될 청년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떤 게 사회 문제로 떠오를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모든 게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총선 과정 그리고 이번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답답하고 힘든 점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 각자 다른 입장과 생각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뼈아픈 실패를 겪은 후에 저는 다음엔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까 이 생각뿐입니다. 프로게이머 시절 리플레이와 VOD를 보면서 복귀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에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패배한 후에 아무리 상대가 운이 좋아 이겼다 내가 실수해서 졌다 같은 소위 정신승리를 한들 현실의 저는 패배자고 상대가 승자입니다. 정신승리가 아닌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차분히 복귀하고 다음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겁한 부류가 내 생각과 뜻이 반영이 안 됐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주위 사람들 발목을 잡고 심지어는 내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내부에 총구를 겨누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민주화를 위한 삶을 살아오시다 납치와 사형까지 선고를 받으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고요. 법과 원칙이 밥 먹여주냐? 고구마 정부에도 욕 좀 해라.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허무하게 떠나보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힘은 점차 빠질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저는 한 시민으로서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예정이고요. 모든 역사의 변화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뤄낸 것이란 사실을 각자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0년 전 아프리카 TV가 생겨나며 일회성 BJ들이 판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혐오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회성 콘텐츠가 학교 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오늘날 정부의 규제와 입법에도 한계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고요. 자녀 교육에 앞서 선생님도 부모님도 뉴미디어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사법, 검찰, 언론 적폐 등 갈 길이 참 멀고요. 그 뿌리를 뽑아야겠죠. 힘을 합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신문의 날이죠. 대검 앞에 이런 식으로 또 근조화환이 쫙 깔려있다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같은 모양의 근조화환들만 쫙 깔려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네요. 최근 나경원 씨가 출입국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공개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죠.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출생 증명서 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네티즌들의 이런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왜 1년 3개월 동안 이걸 미뤄왔는지 극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런 건지 진작 출생 증명서를 내면 됐는데 왜 그런 선택하지 않았는지 부산에서 나왔다고 이미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그럼 그거는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14,000명가량의 추천이 달리기도 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제가 돼 있습니다. 옛날이야 몰랐겠지만 지금은 온라인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다 나옵니다. 부산에서 둘째 아들 낳았고 부산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증명하는 겁니까? 출생증명서만 공개했으니 이제 끝이다. 나의 발목 잡지 마라. 난 서울시장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경원 씨 14차 고발이 있습니다. 나경원 비리 관련 일부 무혐의 처분, 검찰에 대한 규탄과 항고장 제출, 그리고 최근 확인된 비리들에 대한 추가 고발, 저희 참자율 청년연대도 함께하고요. 방역 지침에 맞게 5인 미만 참가해서 약식으로 진행하고 참고로 어제 뻔뻔하게 입장을 밝힌 최성희 씨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참자율 청년연대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발뿐만 아니라 민주 청년, 청소년 양성 및 연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로 소통하고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유스타즈 단체 활동도 별개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안철수 씨가 문재인 정권의 백신 거짓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인터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 기가 차가지고 또 문재인이에요. 그냥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본인이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전히 중도를 지향하냐는 질문에 안철수 하면 중도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언제적 얘기죠? 안철수 하면 구태정치, 낡은 정치, 달리기, 진보함의 아이콘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어떤 구상이 있냐고 하니까 또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대요. 여태까지 10년간 검토하고 고민하고 제대로 된 대안도 내지 못하고 맨날 말만 저렇게 해놓고 언제 그럼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태까진 한 번도 못 보여줬는데 뭐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래서 저렇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기회 갈 일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경심 교수님 4년 선고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윤석열이 옳았다. 판사에 대한 비난이 시작될 거다. 저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잘못된 얘기를 하면 정치인도 욕먹고 언론도 욕먹고 검사도 욕먹고 판사도 욕을 먹어야죠. 판사는 무슨 만능입니까? 절대 신입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러는 게 아니란 걸 저들도 알 겁니다. 네티즌들 또한 윤석열이 사찰한 대로 됐다. 판사로서의 줏대도 없는 임정혁 판사가 주위 여론에 민감하다는 사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죠. 표창장 위조, 검사들도 제대로 증명을 못했는데 어떻게 뭘 근거로 저렇게 유죄를 단정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라고 그렇게 언플하더니
이게 무죄였습니다. 참 진짜 대단들 합니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최저치라면서 35.2%를 굉장히 낮은 것으로 강조하는데요. 박근혜 씨 30% 유지할 때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 돌아보면 이들이 참 진짜 언론도 가관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저들이 발악해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 한 절대 저들의 뜻대로 그렇게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당장 저 또한 끝까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